네, 자, 이번 시간은 184페이지에 3번부터 또 어음 관련 거래 공부해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3번. 자, 전자어음 사진이 있고요. 발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신사숙녀의 외상 매입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제 위에 어음 사진, 우리가 발행한 어음 사진이 위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개정 과목 두 개가 보이죠. 외상 매입금을 일부를 지급했다는 거하고 어떻게 지급했냐면은 어음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어음을 우리가 발행해서. 그러면 두 개가 다 부채이죠. 외상매입금도 부채. 어음을 발행하면 이게 지급어음이라고 앞 시간에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지급어음도 매입채무로서 부채입니다. 자, 여러분, 외상매입금 부채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 그렇죠. 외상매입금을 일단 지급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은 감소했으므로 외상매입금이 차변.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요.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거래처는 신사숙녀니까 꼭 신사로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되고요. 네, 금액은 여기 1,000만 원 이걸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변이 지급어음이 가는데 지급어음도 부채인데요. 지급어음은 이제 새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매입 채무는 부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똑같습니다. 예, 지급어음 누구에게 지급했느냐? 신사숙녀에게 지급한 거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똑같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외상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외상매출금 하면서 거래처가 두 개가 똑같았어요. 네, 지금은 그 반대지만 지금 그와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에 오고 지급어음 부채 증가 대변에 가죠. 그래서 이 거래는 부채 감소 차변이 외상매입금이 부채 감소고 대변이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런 거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회계처리라는 것은 개정 과목 개정 과목을 특정해서 차변, 대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차변, 대변 배치하려면은 거래의 8요소가 해석이 되어야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에서는 아예 어떤 거래를 가지고 이것을 질문하는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 72회에 우리가 이번 주에 시험 보는 팀들이 있는데 오전에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팀은 이번 주에 FAT 1급 시험을 보는 팀이 있습니다. 지난 72회 문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론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 문제가 나왔어요. 네. 다음 중 차대리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의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 거래의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의 8요소. 네. 자, 차대리가 뭐라고 답변했나 보세요. 자, 김 부장이 주식회사 공인의 받으러온 결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아마 주식회사 공인이 발행한 받으러움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대리가 주식회사 공인의 받으러움이 만기 결제되어서 국민은행 당좌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이제
당좌 예금에 입금됐다. 당좌 예금이 증가했으니까 차변. 받으러움이 만기가 됐으면 이건 은행에다 국민은행에다 주었겠죠. 그러면 받으러움은 대변. 이 분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거래를 분석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 요소가 뭐겠느냐? 차변 요소가 자, 차변의 당좌예금이다. 차변의 당좌예금. 여러분 당좌예금이 자산이죠. 예,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 자, 대변의 받으러움이 같죠? 받으러움도 자산이죠? 예. 받으러움이 대변에 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죠. 그래서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분계된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걸 우리가 거래의 분석, 거래의 8요소라고 그래요. 거래의 8요소에 보면은 자산부채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발생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래의 8요소가. 그래서 모든 거래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2회 이론 1번 문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FAT 1급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한번 출제했던 스타일의 문제는 계속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런 시험에 대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분계해보고 거래의 8요소 관계를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회계처리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감소,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 수행 2번을 보면은요, 전자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대개 시험에서는 등록된 어음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간혹 가다가 등록을 직접 하라라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천천히 이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주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 등록하는지만 아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수행 2번 어음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전표를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금 관리를 할 겁니다. 네, 어음 등록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 F3 눌러서 하는 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어음 등록이라는 요 단추 메뉴 여기 있어요. 예, 그걸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팝업 창으로 조그만한 입력 창이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여기다가 천천히 입력하시면 돼요. 자, 수령일이다 하는 것은 은행에서 언제 어음을 받았냐 이 수령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설명에 나와 있죠. 2024년 6월 30일 날 수령했다. 여기 날짜를 고쳐줘야 돼요. 2024-0630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떤 어음을 수령했냐. 거기 어음 사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전자는 목록을 눌러보면 전자어음은 4번이에요. 그래서 어음의 종류를 4번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1번 어음은 뭐였느냐? 약속 어음이면 그냥 일반 어음이니까 1번 어음 하시면 되고요. 전자 어음이면 여기를 4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커서가 어디로 넘어오냐면 5번으로 넘어와요. 금융기관. 그래서 거기 수행 2번에 설명해 보면은 국민은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어느 은행에서 이 어음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물음표 난추를 누르면 금융기관 거래처, 우리가 어음을 받았다는 것은 금융기관 거래처 중에 한 군데서 받았겠죠.
예, 국민은행 당좌거래처에서 받은 거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커서가 어디로 왔냐면 6번 어음의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전자어음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뒷칸에다가 숫자만 입력하면 되고요. 약속어음은 문자로 된 번호와 숫자로 된 번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뭐 문자다 하면은 가나 이런 것이 문자인데 문자는 앞칸에 입력하고 숫자 뭐 2024, 0630 이런 것이 숫자죠. 그건 뒤에다 입력하고. 자, 이거 전자어음은 전부 다 뒤에다 입력해 주면 돼요. 그 어음 사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천천히 입력하시면 돼요. 004 2024 0630 2024 0630 1, 2, 3, 4, 5, 6, 7, 8, 9까지 1, 2, 3, 4, 5, 6, 7, 8, 9 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마지막 7번 매수로 커서가 오죠. 예, 전자음은 한 매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 수행 2번에 한 매라고 되어 있죠. 1. 한 장 받았다는 거예요. 1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커서가 다시 저 맨 위에 올라갔어요. 이제 어음 등록을 마쳐야 되는데 밑에 여기 등록 요걸 누르면 마칩니다. 아래 등록. 그러면은 한 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안내가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어음 등록할 게 또 있을 때는 예 하면은 요 창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면은 이렇게 다시 남아 있고 아니요 하면은 이게 없어지죠. 자, 우리는 예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시 닫으면 됩니다. 종료 누르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니요 하면은 그냥 종료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음 등록하는 것은 침착하게 하면은 되는데 어음 등록에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두르면 그렇습니다. 서두르면 엉뚱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나중에 자금 관리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안 나타나요. 어음이 등록한 어음을 이제 자금 관리할 때 어음 번호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선생님 저는 안 나타나죠? 네. 왜 안 나타나냐? 보통 날짜에서 실수해가지고 여기에 전표를 입력한 날짜보다 어음을 수령한 날짜가 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전표를 입력한 날짜는 6월인데 수령한 날짜는 7월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수령한 날짜 이전에 어떻게 어음을 관리하겠어요? 그렇게 대개 맨 처음에 있는 날짜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날짜를 차분하게 여기 시험에서 준 수령일 그 날짜를 차분하게 입력하시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고치고 찾고 하느라고. 그래서 차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음 등록 수행 2번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이 거래에 아까 분계 쓴 거 기억하셔가지고 자, 며칠 날짜로 전표를 입력해야 할까요? 6월 30일 우리가 발행한 날짜 이 날짜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를 6월 30일로 고쳐주시고 3번 차변부터 한다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거래처 신사숙녀 적요는 밑에서 한번 찾아본다면요. 외상 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한 거거든요. 2번 외상 매입금 반제라는 말은 갚았다는 의미예요.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 그걸 이제 외상 매입금 반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이제 대변 입력할까요? 4번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으므로 지급어음.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이 코드가 하나 차이 나죠? 251, 252. 두 개가 아주 비슷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코드가 나란히 있습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그러죠. 매입채무. 자, 거래처 지급어음도 똑같아요. 신사숙녀에 발행을 했으므로 1004 신사숙녀. 자, 적용은 엔터로 지나가시고 금액은 1000만원. 네,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은 잘 됐죠. 그리고 자금 관리를 이제 해야 합니다. 자금 관리할 때 커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커서가 지급어음이 입력된 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밑에 빈 줄에 놓고서 F3 눌러도 밑에 지급어음 관리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급어음이 입력된 줄에 클릭을 하고 F3을 눌러야 밑에 지급어음 관리가 나옵니다. 외상매입금을 클릭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어음을 입력한 그 줄을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하고 F3을 눌러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음 상태부터 보세요. 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거죠? 네. 발행한 거니까 자동으로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발행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급어음 대변에 입력하면요. 어음을 발행한 일밖에 없어요. 네. 지급어음 대변에 입력하는 것은 당연히 어음을 발행한 거다. 해서 이걸 묻지도 않고 커서가 이미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아까 어음 등록했잖아요. 그 어음 번호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더블 클릭. 네. 더블 클릭으로 찾으면 어음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시험 보실 때는 여기 이제 미리 백데이터로 입력해 놓은 많은 어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음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 어음 번호를 찾으시면 돼요. 국민은행에서 수령한 이 어음 번호를 찾아가지고 클릭하고 밑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당연히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커서를 엔터를 쳤을 때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발행일로 넘어갔죠. 발행일은 전표 입력하는 날짜니까 그대로 두면 맞을 겁니다. 또 엔터 치면 커서가 만기일로 갑니다. 이건 고쳐야 돼요. 자, 발행한 전자어음의 만기일은 지급기일이 만기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만기일은 고쳐야 됩니다. 2025 0130 고쳐야 된다. 네, 만기일만 고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지급은행은 우리가 어음을 수령한 어음을 수령한 은행이 지급은행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은행 그대로 두시고 엔터 치시면 자금관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지급어음, 어음을 수령해서 외상매입금 대금으로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와 어음 등록 그리고 자금관리까지 이렇게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외상매입금을 클릭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지급어음을 클릭하고 F3을 눌러야 돼요. 네. 네. 근데 여기 거래처 코드 빼먹었네. 1004 입력하세요. 거기다가. 네. 숫자만. 네. 그렇지. 문자만 있으면 안 돼요. 코드. 네. 코드 있어요. 네. F3. 아,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찾아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커서가 어디로 가나. 발행일은 양보초로 되고 거기는 붙이고 2025 엔터 치면 끝나.
밑에서 고치고 현황의 반영.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자금 관리와 관련된 뭐 지급음 현황이나 받으러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 관리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는 이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어음 관련해서 몇 가지 거래를 쭉 입력을 해 봤는데 관련된 장부를 우리가 한번 조회해 보자. 어음 관련된 대장을 관리해 보자 하는 문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4번 6월 30일까지의 어음 관리 대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 이제 인쇄 버튼 눌러 가지고 결제란을 만들어서 결제 받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을 보시면 거래처별 받으러움 현황 이거를 잔액으로 조회해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결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네. 자, 받으러움이라는 장부를 가 가지고 6월 30일 현재 거래처별 잔액을 장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받으러움 잔액을 거래처별로 뭐 거래처 몇 군데 없을 겁니다. 한두 군데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회계 메뉴에서 어음 관련 장부는 전부 다 이 자금 관리 안에 들어 있어요. 네. 일일 자금, 예적금 현황, 받으러움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직계표, 통장 거래 내역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적금 현황 받으러움 현황 클릭하시고요. 받으러움 현황. 자, 만기 거래처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거래처별. 그럼 만기별로 보는 게 아니니까 거래처별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여기 위에 탭이 만기일별, 거래처별, 그 다음에 그냥 어음조회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작업, 할인, 부분 할인, 분할 배속까지. 자, 거래처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회 부분은 잔액으로 보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잔액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의 내용을 보고하는 거니까 뒤에 날짜에다가 2024년 0630으로 날짜를 뒤에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에 날짜는 1월 1일이고요. 자, 거래처는 전부 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 엔터를 치면은 처음부터 끝인데 거래처 두 군데네요. 그래서 거래처별로 데일리룩의 받으러움 잔액은 350만 원이 있고 멋쟁이는 전기 2월 240이 있었는데 6월 30일 이전에 만기가 되어서 대변에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0, 비어 있으면 0이 되죠. 6월 30일 현재 우리 회사에 받으러움의 잔액은 350만 원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서로 보고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인쇄. 위에 있는 인쇄 누르셔가지고 아까 인쇄하는 방법 설명드렸듯이 이와 같이 받으러움 현황이라고 하면서 거래처별 잔액으로 보고합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하고 우리가 구성해 놓은 결제란 여기 나타나고 그 장부가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는 그 양식과 보고서로 인쇄되는 이 양식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서로 인쇄되는 양식이 훨씬 깔끔하죠. 이해하기 쉽게끔 딱 양식이 인쇄가 출력이 됩니다. 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은 이번에도 거래처별 지급어음 현황을 작성을 수행하라.
이번에는 내용으로. 예. 아까 받으러 온 현황은 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급어음은 거래처, 우리가 지급어음 발행한 게 한 군데밖에 없죠. 아까 1,000만 원짜리인가 발행한 거. 네. 그것만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장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계 메뉴에 가셔서 지급어음 현황을 클릭하시고, 이것도 거래처별이니까 세 번째 탭 거래처별 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내용을 보도록 보고를 할 거니까 조회 구분에서 내용을 선택합니다. 내용. 네, 그리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니까 앞에 날짜는 엔터 1월 1일로 지나가시면 되고, 뒤에 날짜만 6월 30일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는 엔터 처음부터 끝으로 안 했네요. 네, 거래처에서 처음 끝 엔터로 한번 지나가시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다시 작성하기. 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신사숙녀의 1,000만 원짜리 발행한 어음 이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본다는 것은 잔액만이 아니라 이 어음은 6월 30일 날 발행했고 만기는 25년 1월 30일이고 어음의 번호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까지 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결제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위에 인쇄. 이렇게 해서 결제란을 설정하셔가지고 회사에 맞게끔 결제란을 등록한 다음에 출력해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닫아주시면 다시 조회 화면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3번을 또 해보겠습니다. 어음 집계표. 이거를 작성을 하는데, 어음 집계표는 어음 등록을 한 것만 쭉 보여주는 게 어음 집계표입니다. 이것도 어음을 하나 등록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보일 거예요. 자, 어음 집계표를 수불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에 가셔서 만약에 시험에서 어음 집계표를 문제로 낸다라고 하면 백데이터로 미리 출제위원이 어음 등록을 많이 해 놓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음 집계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불장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구분해서 수불장 기본값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은행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엔터 치면 모든 은행을 모두 포함하게 되고요. 수령일은 6월 30일까지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날짜에서는 엔터, 뒤에 날짜는 20240630을 입력해주면 6월 30일까지 수령한 어음을 모두 볼 수가 있는데 한 장 우리가 수령을 했었죠. 그리고 이 어음은 수령해가지고 그날 바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분이 발행이라고 나와 있고요. 1,000만 원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금액도 나와 있고요. 이 어음을 수령한 날은 6월 30일이고 발행한 날도 같은 날 발행했다. 만기는 내년 1월 30일로 발행했다 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수령 몇 매, 발행 몇 매, 결제가 몇 매, 미발행한 건 몇 매, 이런 내용들이 밑에 보이고 있죠. 이 구분별로 밑에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집계표 조회하는 문제 나오면 이런 요령으로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일자금 명세서에 작성을 하라. 6월 30일 시점에 일일자금 명세서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 네, 일일자금 명세서를 6월 30일로 작성해 보아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일자금 명세서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네,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자금관리 맨 첫 번째 있어요. 일일자금 명세. 클릭하시고 여기 날짜는 현재 오늘이 6월 12일이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험에서 제시한 날짜로 고치면 됩니다. 자, 6월 30일로 작성이라고 그랬어요. 날짜를 6월 30일로 고치세요. 네, 항목은 전체 작성할 거니까 엔터를 계속 치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알록달록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면 맨 위에 구분에는 일일 거래라고 있습니다. 일일 거래는 6월 30일 날 전표가 여기에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6월 30일 날 거래가 하나밖에 없었네요. 외상매입금 차변, 지급어음 대변. 네, 이 거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일일 거래 중에서 자금 관련 거래가 이거 말고 더 있으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전일 현금이 얼마였고, 당일 현금이 얼마다. 그리고 당일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면 현금 수입, 지출이 있었으면 지출이 여기 적힙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당좌예금, 전일 잔액의 당좌예금, 당일 잔액, 또 보통예금도 전일 잔액, 당일 잔액, 증가와 감소는 여기에 다 기록이 되는 거고요. 받으러음도 전일 잔액, 당일 잔액, 지급어음도 전일 잔액, 당일 잔액, 증가 감소 여기에 다 기록되고요. 자금에 차입금이 있었으면 차입금의 전일 잔액, 당일 잔액.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금일보, 일일 자금 명세이라고 하는데 그날 하루에 자금과 관련된 개정 과목에 증감을 요약해 놓은 그런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인쇄 누르셔가지고 인쇄 버전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거래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보통 예금은 지금 신한은행이 플러스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번 더블 클릭하면 되시죠. 그래서 그날 전표는 아니니까 계정별 원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보통 예금에 신한카드가 또 있을 수가 없는데 자, 계정별 원장, 전체 메뉴에서 계정별 원장 가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엔터 치시고 계속 기간은 엔터로 지나가세요. 자, 계정 과목은 103번 보통 예금, 엔터. 자, 보통 예금의 거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분 그려 신한은행. 잔액이 2,913만 2,050원 맞는데? 여기를 6월 30일로 한번 보셨고요. 6월 말로는 어떻게 돼요? 6월 30일 계속입니다. 진짜 2,900이 됐네? 뭐가 이지급금 간출, 주식 매입, 100만원, 상품 구입 계약금, 건강보험료 납부. 전기 2월이 이게 맞나? 잠깐만. 맞으니까 12월도 맞았겠는데.
보통예금 잔액 2,913만 2,050원이에요. 거기 계정별 원장이. 계정별 원장에서 이 잔액 2,913만 2,050원 맞는데? 근데 아까 일일자금 명세서 다시 한번 일일자금 명세서 6월 30일 다시 한번 여기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는 뭐지? 신한카드가 있다는 게 이게 신한카드에 보통예금이 있다는 게 이게 계정별 원장이 보통예금이 거래처를 원장이 가서 인터넷에서 6월 30일까지 103번 보통예금을 거래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가 있네. 보통예금이 왜 있지? 전기 2월로 여기 잘못됐어. 거래처를 조기 2월에서 보통예금이 여기를 신한카드가 아니라 신한은행 거기를 고쳐야 돼. 더블 클릭해서 신한은행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일일자금 명세서를 위에서 조회 눌러. 그거요. 네. 그래서 자금 관련 보고서 일일 자금 명세서라고 하고 격리일보라고도 하는데요. 인쇄 버전 볼 때는 인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스크롤을 통해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란 입력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으로 결제란을 넣으시면 됩니다. 화면 스크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나오는지 보시는 거예요. 인쇄 버전에서 종이 오른쪽 하단 오른쪽 끝까지 잘 나오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출력 설정을 만약에 여기서 종이 설정을 잘못하게 인쇄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두 장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밑으로 더 양이 많아서 두 장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잘리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자동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조회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185페이지 4번, 5번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이제 풀이 내용이 쭉 나오죠. 풀이 내용. 책으로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 풀이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금 관련 전표를 입력했고요. 190페이지에 평가 문제 해보고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190페이지.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가지고 매월 말 현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월 거부터 4월까지를 봐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 현금 출납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금 출납장 기간을 1월부터 4월 달까지로 기간을 입력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1월의 마지막 날짜 잔액
14942-000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월의 마지막 날짜의 잔액 11838-000 맞습니다. 아,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득점을 하는 거예요. 채점은 이걸로 합니다. 채점은 이게 답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금 출납장 2월 말 잔액이 그동안 현금 관련 거래를 1, 2월 달에 정확히 넣었을 때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월계표 조회. 상반기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에 현금 지출이 가장 큰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가 해봤던 것도 있는데, 자, 1월계표에 가가지고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죠. 상반기 1월부터 6월. 판매 관리비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 중에서 급여부터 소모품비 중에서 현금 지출이 제일 큰 거 접대비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지급보험 현황 조회에서 25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의 금액은 얼마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아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네요. 자, 한번 지급보험 현황 조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급보험 현황에 가가지고 만기가 25년도에 도래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요. 네. 만기일별로 가야 돼요. 네, 지급보험 현황에서 만기일별. 그래가지고 여기 만기일을 2025년 엔터. 그러면 1월 1일이죠. 뒤에다가 2025 또 엔터. 그러면 이제 12월 31일이죠. 그래서 만기일별에 가서 만기일 기간을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0일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엔터를 치면 돼요. 네. 1,000만 원. 네, 그래서 답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에 4번 일일자금 명세조회 6월 30일 일일자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아까 작성해 놓은 거 있었는데 일일자금 명세 다시 작성을 하거나 아까 작성했던 거 꺼내셔가지고 자 6월 30일 거 아까 작성해 놓은 거 이것과 이거 보시고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이 증가했다. 자 외상 매입금 증가는 부채 증가는 대변이 있죠. 대변이 비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틀렸다.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이 차변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감소죠. 감소. 외상매입금 부채는 차변에서는 감소하는 건데 1번에서 증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2번은 맞죠. 국민은행 당좌예금 잔액은 41350,000이다. 네, 여기 당좌예금 나오잖아요. 네, 당일 잔액 41350,000. 그 다음에 3번 데일리룩의 바드러움 만기일은 25년 1월 10일이다. 여기 바드러움 쪽에 거래처 데일리룩의 만기일이 여기 나오죠. 1월 10일이다. 신사숙녀의 지급보험 번호는 이렇게 된다. 네, 여기 지급보험 나오고요. 거래처 신사숙녀고 어음번호 여기 있습니다. 일치합니다. 이것만 틀렸어요. 외상매입금 증가가 아니고 감소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1번이다. 옳지 않은 거.
다음 5번.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서 6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네, 예적금 현황 6월 말로 작성을 해보시면 돼요. 6월 30일로 신한은행 잔액 29132050. 시험 보실 때는요, 이걸 타자하는 것보다는 29132050 잔액 셀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나요? 네, 복사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곳을 여러분이 마우스로 만약에 여기가 답안 작성하는 곳이다, 예? 여기가 답안 작성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예, 거기에다가 커서를 놓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예,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안을 작성할 때 이 장부에 있는 숫자를 보고 이대로 입력하는 것이 복사보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허용되니까 그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평가 시험, 이게 득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딱딱 찾아내면 거기서 이제 이거는 3점, 이거는 4점 이렇게 각 문항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실무 수행에서 전체 70점이 나오도록 배점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일반 전표 입력은 전표 관리와 자금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다 이제 연습을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부가세 신고서하고 관련되는 전표, 이 전표 입력하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